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깨달음 없는 망각은 위험하다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인의 역사, 부부의 역사, 그리고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원가족 내의 외도 사건은 자녀 세대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도 직면 후 빨리 외도에 대해 망각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 중에도 외도 내용이 망각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외도 행위자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죠. 자신은 외도에 대해 다 잊었으며 외도와 외도 상간자에 대한 개혁은 1도 없다고 주장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외도 내용을 반추하는 외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죠. 너가 더 문제다. 그리고 너는 환자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외도 내용을 다시 퍼오니 점점점 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외도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증가시키죠. 사실 이런 발언은 외도 생리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외도 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이를 외도 행위자는 잘 모르죠. 아울러 자신은 억지로 잊으려고 하고 또 잊은 것 같기에 외도 피해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매우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 행위자의 외도와 외도 상간자에 대한 망각은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일 뿐이지 일정 시간 동안 외도와 외도 상간자에 대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와 외도 상간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 외도 피해자에게 공격과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다 잊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외도 피해자가 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외도와 외도 상간자에 대한 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외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깨달음 없이 망각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자초하죠. 실제 외도 상담 중 많이 듣는 사례는 첫 외도 사건 당시 대충 수습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례죠. 특히 빨리 용서해주면 외도 행위자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지라는 성급하고 미숙한 결정으로 차후 더 큰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의 이야기 중에는 첫 번째 외도 사건 후 깨달음 없이 망각을 시도한 것을 가장 후회하죠. 따라서 외도 사건은 살아가면서 서서히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외도가 주는 메시지, 외도가 주는 깨달음 없이 억지로 망각을 시도하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외도 관련 개인적인 변수와 부부 변수, 그리고 원가족을 포함한 가족 변수, 주변 친구나 지인 변수, 환경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미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깊게 하는 외도 행위자는 외도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성이 둔화되고 외도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못 느끼죠. 이에 나만 하는 외도 행위도 아닌데 뭘 점점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외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분위기 때문에 점점점, 술 때문에 점점점과 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양한 변수 안에서도
외도를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도 배우자에게 외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고 부부 정서가 불안정하더라도 외도를 해도 된다든지 외도를 하라고 권하는 부분은 없죠. 따라서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선택입니다. 이에 외부적 변수가 문제였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미숙한 모습이자 깨달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외도 후 깨달아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깨달음입니다. 여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포함하여 삶의 신념과 가치관, 결혼관과 결혼 생활 속 미해결된 욕망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과 통찰,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도에 대해 망각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외도 상담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따라서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 후 깨달음 없는 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외도와 같은 참사 후 깨달음 없는 망각은 반복되는 역사 속성 안에서 더 비참한 사건과 직면합니다. 이에 외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죠. 한 번의 외도도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를 반복하여 경험한다면 이는 삶을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들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외도 상담과 부부 상담을 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자신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왜곡된 깨달음을 얻을 경우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외도 직면 후 주변의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를 통해 외도 직면 후 부부관계와 부부정서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상처 치료와 추가적 외도를 예방하며 더 나은 부부의 삶을 만드세요. 외도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주지만 이를 잘 치료하고 극복과 회복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경우 비록 부모 세대의 외도 사건은 있었지만 자녀 세대의 외도에 대한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반복 중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깨달음 없는 망각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